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중북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등 안보 관련 일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의 종합병원에서도 불이 나 환자와 직원 1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사당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오늘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측에 휴전한 중 전투 재개 금지 등 4개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마스와 휴전하더라도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충청권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실을 기해 충남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충북 보은, 영동 등 충청권 10개 지역과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군산과 익산, 경북 문경, 청송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도 유지됐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오늘 새벽 6시부터 경기 남부와 인천, 옹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오전 9시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하천 주변 통행을 금지하고 산사태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어 2시 15분 조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고 복귀를 유인할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정부가 이를 완화할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교가 내일부터는 가톨릭대가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모두 12곳으로 나머지 2곳은 오는 9월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오는 9월 9일부터는 전체 70%에 육박하는 3,100여 명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8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한 6층 가구 화장실과 거실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은 6층 가구 화장실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어젯밤 9시쯤 경남 밀양시 산문동에 있는 7층짜리 종합병원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병원 내부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해 환자와 직원 153명이 신속히 대피를 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창고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고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차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 결과는 영상 촬영과 녹음 없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방침이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하마스 측의 영구 휴전 요구 포기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측의 요구 사항 중 4개 항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총리실 성명을 통해 어떠한 합의도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스라엘군의 전투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질 석방 후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하마스 측의 요구 사항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 경북 북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 시간대 수도권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출근길 날씨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에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가끔 빗줄기가 굵어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우산을 들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모습 벌써 적지 않게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출근 시간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도는 잠시 뒤 아침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밤사이에는 경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 오늘 새벽에만 130mm 넘는 비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새벽에 빗길을 운전하던 시민이 도로 침수가 우려된다며 세찬 비가 내리는 영상을 YTN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면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지대나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은 피하고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의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출근길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출근길 장맛비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비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에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강하지 않지만 오늘 낮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북 상주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 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에는 산사태 특보와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삼가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폭염이 기승이라고요? 네, 요즘 날씨의 특징이 폭염과 폭우가 공존한다는 건데요. 오늘도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무더위 속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까지 이번 순방은 대부분 안보 관련 일정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담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 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같은 경제 외교에 무게를 뒀던 직전 순방과 달리 이번엔 대부분 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북한 도발과 북러 조약 체결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첫 방문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본부가 위치한 하와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사령부를 찾아 사령관 브리핑을 받을 예정으로 앞서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 때와 같은 안보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한 미군을 담당하는 인태 사령부는 책임 지역 규모가 지구 표면 절반에 달하는 미군 최대 통합 사령부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로서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안보 순방의 다음 핵심 일정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참석입니다. 한국은 나토 32개 동맹국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초청됐습니다. 이들 3개 나라는 한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불렸는데 이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란 이름으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이번 나토 회의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서 2022년 나토 회의를 계기로 5년 만에 열린 데 이어 지난해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다자회의 등도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엔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 한일 양자회담 성사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미국기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회유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각 대학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둔 만큼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 병원이 하반기 인턴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려면 늦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복귀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인책에도 전공의 대거 복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교가, 내일부터는 가톨릭대가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모두 12곳으로 나머지 2곳은 오는 9월 원서를 접수합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 내부 폐기물 처리장 화재로 건물 일부와 폐기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요트 승선원이 실종 신고 8시간 만인 오는 새벽 0시 반쯤 해경과 교신했습니다. 한국인 승선원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구월동 아파트 단지에 새끼 고양이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마리의 다리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초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들을 죽인 건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열차를 폭파하겠다, 술을 달라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던 4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통조림과 캔 음료 등 캔 음식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하는 성인과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캔 음식에는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스페놀과 파라벤이 사용됩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레저시설 짚라인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20대 여성 A씨가 20m 높이 공중에 30분가량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그제 오후 광주 서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에서 관람객 4명이 탈진 등 온열 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 중 36.3%가 7월에서 8월에 발생한다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비 예보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었는데요. 다른 해병대 피의자가 심의위 무효를 주장하며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이 아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명백한 잘못이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겁니다. 또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외압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또 경남 밀양에서는 종합병원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환자와 직원 15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수를 들고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6층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7명은 구조됐습니다. 밀양의 한 병원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7층짜리 종합병원 안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5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옆에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일대는 오랫동안 짙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한 채 지난 3일 타이완을 출발해 제주도로 오던 요트가 한때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8시간 만에 해경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요트를 발견했는데 배 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탑승자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밤사이 충청권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상청은 내실을 기해 충남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충북 보은, 영동 등 충청권 10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새벽 6시부터 경기 남부와 인천 옹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오전 9시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하천 주변 통행을 금지하고 산사태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교가, 내일부터는 가톨릭대가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모두 12곳으로 나머지 2곳은 오는 9월 원서를 접수합니다.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입주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위장 이혼으로 돈만 가로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31살 A씨는 5년 전 서울 성산동 가좌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중반이었는데 세대별 근저당이 2천만 원 정도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부동산에서도 들은 거예요. 저희가 조금 걱정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2호 라인은 다 월세를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A씨 등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같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전체 17세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7세대. 피해 규모는 각각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이혼하면서 건물을 넘겨받은 전 남편이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등에 건물이 압류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입구에서부터 문짝을 비롯해 각종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 사용이 끊긴다는 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세 보증금을 챙기고 남편에게 체납된 세금 등 빚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알맹이 빠진 건물을 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 임대인의 이제 자택에 이제 현 임대인 명의로 된 이제 우편물이 있다라든지 현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못할 때 전 임대인이 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의 위장 이혼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들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거주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은 부동산 정책과 경기 악화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위장 이혼 같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양측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동네 인증까지 돼 있는 상대방과 직거래를 잡았는데 신뢰를 이용해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기 범죄 유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당근에서 한모 씨와 외화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인증이 되어 있는 데다 괜찮은 거래 후기들도 있어서 별다른 의심은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 씨 집 앞으로 찾아간 A씨. 그런데 한 씨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웠다며 계좌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아파트에 있는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집 문 앞에다가 돈을 놔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씨의 개인정보를 여럿 알고 있는 데다 아이까지 키운다는 말에 A씨는 별 의심 없이 125만 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보내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날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은 사람은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고 똑같은 수법으로 13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채팅도 막 와 있었고 거래 완료 글도 있었는데 제가 다 채팅을 걸어가지고 단톡방을 한 개 만들었어요. 10명 정도인 것 같아요. 80km나 떨어진 두 곳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진 신출귀몰한 사기.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당근 측은 동네 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계정에 최대 2개 지역까지 위치를 인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의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씨 계정은 영구 제재 조치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나 또는 대면을 직접 통해서 하는 방식, 이게 두 가지 방식 등이 예방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창립 55년 만에 첫 총파업을 벌입니다. 오는 10일까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 파업 규모와 생산 차질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진수 후보자가 정부 과천청사 인근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본격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해 하반기 주요 대기업 투자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 우려와 소비 침체 속에 대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어떻게 확정지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마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나 싶었는데 소비자도 상인도 식당 사장들도 울상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시장 둘러보고 왔습니다. 장마가 한창인 요즘 채소 가게 상인은 더 고달픕니다. 쉬지 않고 관리해도 잎채소는 반나절 만에 시들고 물러져 반은 버립니다. 비 오고 값이 오르면 손님 발길도 뜸해집니다. 한 60% 정도 돼요. 얼른 안 팔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물이 흐르면 이게 다 버려요, 내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적상추 상품 기준 소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35% 비쌉니다. 쌈배추도 일주일 만에 26% 올랐고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당근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박과 복숭아, 자두에 이어 기다리던 아오리 사과까지 나오면서 과일값은 안정되고 있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재래시장들을 찾는다거나 아니시면 이제 동네 마트보다는 한 번에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서 방문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단골을 놓칠까 재료를 아낄 수도 없는 식당 사장들도 울상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넘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들은 특히 껑충 뛴 식재료 값과 에너지 비용, 임대료는 물론 특히 인건비 상승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도 배로 올랐어요, 배로. 인건비는 1년 전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 해요. 장마가 끝나도 올해는 비와 폭염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에 먹거리 물가는 내내 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예상을 깨고 일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연합과 범여권이 극우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희의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 시민들이 한데 모여 환호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엔 삼색기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당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이 2위.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극우 정당으로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집권하겠다던 야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En assumant délibérément de paralyser nos institutions. Emmanuel Macron n'a pas simplement poussé le pays vers l'incertitude et l'instabilité, il prive en conséquence et pour de longs mois les Français de toute réponse à leurs difficultés quotidiennes.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프랑스에서 좌파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Le président doit s'incliner et admettre cette défaite sans tenter de la contourner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Le Premier ministre doit s'en aller. 당장 아딸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만큼 이른바 동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 RN이 총선에서 3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우리의 승리는 늦춰졌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르펜은 프랑스 TF1 방송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좌의 부자연스러운 동맹이 아니었다면 RN이 절대 과반이었을 것이라며 극우 물결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 수를 2배로 올렸으니 실망할 것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걸 두고 인재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쯤 위험수위에 올랐는데 비상용 모래주머니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덤프트럭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화물칸에 가득 실렸던 모래는 급류에 휩쓸려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장된 낡은 트럭만 18대.
준설선 두 척이 가세해 흙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 제방 경사면에 골재를 빨아들여 붕괴를 재촉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刚刚这50米宽，他们说已经80米宽的。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 둥팅호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된 건 5일 오후 4시쯤. 처음엔 주변에 모래주머니만 제대로 갖췄어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일주일 전쯤 호수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사전 대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 구간은 220m 넘게 커졌고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주민 5,700여 명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복구 작업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생중계는 통제됐습니다. 刚刚被禁播了，说拍到那个危险的那个场景了，被禁播10分钟。 홍수를 막기 위한 2차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지령 논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백악관에서 파킨슨병 전문의와 만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워싱턴 DC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 소속 신경과 전문의 케빈 캐너드가 올해 1월 17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 케빈 오코너와 만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군인을 진료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후 1개월 된 아기 등 세 자녀를 차 안에 1시간가량 방치하고 쇼핑을 간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른 없이 3명의 아이가 차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샌안토니오 지역의 기온은 37도 안팎이었는데요. 다행히 차량 문은 잠금 장치가 풀려 있어 아이들은 즉시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1개월과 2살, 4살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정상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올해 봄 등반 기간 군인과 셰르파를 투입해 에베레스트산 정상 부근에서 쓰레기 11톤을 치우고 시신 4구와 유해 1구를 운구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셰르파는 정상 전 마지막 캠프인 사우스콜 인근에 쓰레기가 아직도 50톤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달팽이 경주 대회가 현지 시간 6일 영국 노퍽주 콩햄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는 달팽이 150여 마리가 참가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우승은 33cm의 경기장을 4분 3초에 완주한 달팽이 제프가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품은 상추가 가득 담긴 은색 컵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실시한 화성 거주 모의 실험 참가자 4명이 1년 13일 만에 모의 화성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팀장 켈리 헤스턴과 미생물학자 엔카 셀라리오, 공학자 로스 브로웰, 의사 네이선 존스로 구성된 실험팀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설치된 모의 화성기지에서 378일을 보냈는데요. 화성 듄 알파라는 이름의 기지는 160제곱미터 넓이의 밀폐된 시설로 침실과 체육실, 수직 농장 등을 갖췄으며 참가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채소 재배, 우주복 착용 등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죠. 돌잡이도 있었는데요. 아기 판다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선 처음 쌍둥이로 태어난 판다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출생 직후 200g도 채 되지 않던 작은 몸집은 1년 사이 무럭무럭 커져 3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덕분입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2배의 행복을 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생일 선물로는 걸림돌 없이 쭉 뻗은 삶을 기원하는 나무 자동차와 대나무, 당근으로 꾸민 커다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돌잡이 행사. 5가지 대나무 모형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 루이바오는 건강을 뜻하는 아령을, 동생 후이바오는 인기를 뜻하는 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초청된 현장 관람객 60여 명뿐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에도 3만 명 가까운 누리꾼이 모여 쌍둥이 판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너무 오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돌까지 맞이했다는 게 너무 저도 엄마로서 뭔가 엄청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고 너무 축하합니다. 사흘 전 중국으로 날아가 쌍둥이 판다의 언니 푸바오와 재회했던 강철원 사육사는 앞으로도 팬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푸바오에게 잘 다녀왔고요. 어제 무사히 제가 도착을 했고 푸바오는 지금도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더위 속 일상에 지쳤던 시민들은 귀염둥이 막내의 첫 생일을 맞은 판다 가족을 축하하며 잠시나마 여유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7층짜리 종합병원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 내부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해 환자와 직원 153명이 신속하게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창고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80여 명이 신속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한 6층 가구 화장실과 거실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층 가구 화장실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요트 승선원이 실종 신고 8시간 만에 해경과 교신했습니다. 제주 해경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19.5톤급 세일링 요트 승선원과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요트가 마라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제주도 쪽으로 항해하고 있고 한국인 승선원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요트는 지난 3일 밤 타이완에서 출항해 오늘 아침 제주시 도두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그제 오전 10시쯤 마라도 남서쪽 389km 해상에서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 내부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층짜리 건물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주변에 많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 독자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문학상에서 우리 작품을 꾸준히 주목하고 있고 출판이나 번역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호텔 행사장이 외국 출판사 관계자로 가득합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저작권 수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을 비롯해 29개 나라 100개 출판사가 참석했고 수출 상담만 1,2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참여 출판사와 상담 건수가 올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커상이나 라가치상과 같은 주요 해문학상들의 꾸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벨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2016년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황석영의 철도원 3대 등 우리 작품을 3년 연속 국제부분 최종 후보작으로 올렸습니다.
아동문학회 최고권위인 안드레센 상과 프랑스의 메디치 문학상, 미국의 전미 도서상, 노틸러스 출판상 등도 최근 우리 작품을 수상작이나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잖아요. 그것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가서 어떤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이렇게 그 책에서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들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저변이 너무 취약합니다. 크게 보면 성인 독서율이 10년 새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문학 작품은 더 읽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작품의 해외 번역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각종 문학 출판 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지원 사업의 두 축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협회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 배분을 놓고 해를 넘겨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협은 지금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제 수익금 관련돼서 재정산 문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도서전과 관련된 감사 문제가 도서전에 대한 감사로 이해하는 수준은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문열의 소설을 시작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우리 작품이 유럽에서 주목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오롯이 우리 정부와 출판계, 크게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인 오늘 북한에서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른바 선대주기를 통한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 참배 여부가 김정은 우상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앞두고 북한은 최근 찬양과 추모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언제나 인민들 속에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을 이끌어주신 어버이 서령님의 숭고한 모습 그려보며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을 사회주의 북한의 시조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게 김일성의 소원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는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은 영원한 주체 태양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그동안 자제해오던 태양 호칭을 김일성에게 다시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단독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30주기 추모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추모랄지 태양절이나 또는 광명성절 해가지고 이제 출생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규모를 계속 줄여가면서 포인트는 이제 김정은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개인 숭배가 지금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30주기 행사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의 역도 시상대 한 명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장미란이라는 걸출한 스타에 대한 추억 때문에 아쉬움이 더했는데 이번 파리에서는 간판 스타 박혜정을 앞세워서 8년 만에 메달을 노립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휘어질 대로 휘어진 발을 어깨에 올리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섭니다. 주니어 대회를 휩쓸며 떡잎부터 달랐던 박혜정은 성인 무대에서도 포스트 장미란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표팀 막내의 올림픽도 처음, 그런데도 노메달의 도쿄 왕몽을 씻어줄 기대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 신기록 인상 영상 합계 다 한국 신기록 깨고 오고 싶고 최중량급의 절대 강자 리원원의 벽이 높지만 박혜정은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파리에서는 금메달 아니고 이제 메달권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LA에서는 조금 금메달을 바라보고 가는 올림픽이지 않을까 싶고요. 척추를 다쳐 철심을 받고도 3년 걸린다는 재활을 1년으로 당긴 박주효에게 태극마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파리올림픽이나 그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진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설렌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근거한 자신감에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내가 보갑이 좋아졌으니까 이번에도 벨트를 터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마스코트까지 그대로 옮겨온 플랫폼에서 우리 대표팀은 세상을 들어올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YTN 김영수입니다. 축구대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지 꼭 10년 만에 사령탑 복귀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달 가까이 끌어온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결국 홍명보 울산 감독이었습니다. 최종 감독 선임 날짜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내파인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겁니다. 애초 최종 후보에는 바그너와 포엣 등 외국인 감독이 거론됐습니다.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이들과 면담하기 위해 최근 유럽으로 떠났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성적도 그랬지만 훈련 기간 중 토지 매입과 브라질 현지 회식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홍 감독이 사퇴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 체제로 졸전 끝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좌절한 이후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겨우겨우 꾸려온 축구 대표팀. 결국 10년 만에 또다시 홍명보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문인 인천은 최근까지 1년 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관광객 증가율 1위에 올랐는데 외국인 방문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 지난 2017년 개장한 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미리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올해도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인 수요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거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 또 추가적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좀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종도에 개장한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최근 우주와 하늘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이 같은 콘텐츠와 K-팝 등 다양한 공연 유치로 매달 수십만 명의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의 관광은 이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관광객 증가 조사를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이 9.8% 증가로 1위였습니다. 방문자 수에서 서울과 부산보다도 증가율은 높았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항공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의 인천 관광을 늘리기 위해 관광버스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고 선상 입국 심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또 인천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앤크루즈 관광, 특히 환승 관광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글로벌 축제, 또 맥강 파티와 같은 이벤트 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해외 관광객의 목표를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수준 14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